이번 시간에는 타임라인 트랙 설정과 타임라인 모드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 트랙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 16 창의 가로로 절반 하단부를 차지하는 이 부분이 타임라인 윈도우입니다. 이 타임라인 윈도우에 보시면 각각의 트랙별로 AV 트랙 1, AV 트랙 2, AV 트랙 3, AV 트랙 4 이와 같은 트랙이 표시됩니다. 이전 버전의 스튜디오와 달리 스튜디오 16 버전에서는 타임라인을 무제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튜디오 16 버전에서는 타임라인이 6개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스튜디오 16 얼티메이트 버전에는 타임라인 트랙의 수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전 버전과 달리 각각의 트랙별로 특정 트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AV 트랙이라고만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트랙에 오디오 클립을 올려넣든 비디오 클립을 올려넣든 아무런 관계없이 사용자가 원하시는 트랙에 원하시는 미디어 클립을 끌어 넣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주의하실 점은 이전 버전의 스튜디오에서는 오버레이가 되는 영상이나 자막은 주 영상 트랙 하단부에 위치해 있었으나 스튜디오 16 버전에서는 오버레이가 되는 영상이나 자막은 가장 상단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AV 트랙 2에 배경이 되는 영상이 들어가고 이 배경이 되는 영상 위에 자막이나 오버레이 되는 영상인 픽처 인 픽처와 같은 효과를 주실 때 배경이 되는 영상 위에 오버레이 되는 영상은 배경 영상 트랙 위에 반드시 위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버레이 되는 영상을 끌어다 올리실 때는 배경이 되는 트랙 위에 올리셔야 이와 같이 미리 보기 창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배경이 되는 영상과 위에 오버레이 되는 영상이 모두 보여지게 됩니다. 같은 이유로 오버레이 되는 자막 역시 배경이 되는 영상 트랙 위에 자막을 올려 놓아야만 오버레이 되는 자막이 표시됩니다. 왼쪽 위에 보이시는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에서 자막 샘플을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의 상단에 새 탭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 추가된 이 탭을 자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내비게이션 글자를 클릭하셔서 나타나는 자산 트리 중에 타이틀을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컴팩트 라이브러리에 선택된 타이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 자막을 하나 드래그해 오버레이가 되는 배경 영상 트랙 위의 트랙에 이처럼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영상 위에 글자가 나타나는 오버레이 자막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다른 자막 클립 하나를 드래그 하셔서 배경 영상 트랙 아랫부분에 드래그해 넣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재생을 해 보시면 미리 보기 창에 보여지는 바대로 글자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유는 배경이 되는 영상 트랙 하단부에 자막이 위치하기 때문에 이 자막을 배경 영상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자막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영상 위에 보여지는 오버레이 자막이나 오버레이 영상은 항상 배경이 되는 주 비디오 트랙 위에 이와 같이 존재하여야만 오버레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랙 이름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타임라인 트랙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하단부에 있는 트랙이 AV 트랙 4로 표시가 되는데 이 트랙에 오디오 파일이 추가되어 있다면 이 트랙 이름을 오디오라는 트랙으로 변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AV 트랙 4라는 트랙 헤더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트랙 이름 편집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트랙 이름을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V 트랙 4라는 트랙이 오디오라는 트랙으로 이름이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위에 AV 트랙 3이라고 표시되는 이 트랙이 주 비디오 트랙이라면 역시 이름을 주 비디오 트랙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AV 트랙 3이라는 이 트랙 헤더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트랙 이름 편집을 선택합니다.
트랙 이름을 주 비디오 트랙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트랙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보이시는 AV 트랙 2라는 이 트랙 이름을 오버레이 비디오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V 트랙 2라는 이 트랙 헤더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트랙 이름 편집을 선택합니다. 트랙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위에 AV 트랙 1이라는 트랙에 자막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트랙을 자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AV 트랙 1이라고 표시되는 트랙 헤더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트랙 이름 편집을 선택합니다. 원하시는 트랙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각각의 트랙들을 원하시는 트랙 이름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트랙을 삽입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새로운 트랙을 삽입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하고자 하는 트랙에 트랙 헤더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새 트랙 삽입에 가셔서 트랙 위를 선택하시면 현재 선택이 된 트랙의 위로 새로운 트랙이 입력이 되고, 트랙 아래를 선택하시면 현재 선택이 된 트랙의 아래로 새로운 트랙이 추가됩니다. 트랙 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오버레이 비디오 트랙 위에 AV 트랙 5라는 새로운 트랙이 추가됩니다. 다시 AV 트랙 5라는 트랙 헤더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새 트랙 삽입에 가셔서 이번에는 트랙 아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AV 트랙 5라는 트랙 아래에 AV 트랙 6이라고 새로운 트랙이 추가됩니다. 또는 각각의 선택이 된 트랙을 삭제하실 경우에는 삭제하고자 하는 트랙의 트랙 헤더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트랙 삭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선택이 된 AV 트랙 5라는 트랙이 삭제가 됩니다. 다시 AV 트랙 6이라는 트랙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트랙 삭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이 되었던 트랙이 삭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트랙의 크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트랙 크기를 설정하고자 하는 트랙의 트랙 헤더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주 비디오 트랙의 트랙 헤더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트랙 크기에서 작음, 중간 품질, 큰 크기, 매우 큼, 이와 같은 형태로 트랙의 크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큼으로 설정을 하신다면 이처럼 트랙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다시 이 오버레이 비디오 트랙 헤더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트랙 크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트랙 크기는 위에 트랙 크기와 달리 이 모든 트랙 크기에서는 현재 타임라인에 있는 모든 트랙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트랙 크기에 작음으로 선택을 하셨다면 이와 같이 모든 트랙이 작음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시 트랙 헤더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가장 하단부에 보이는 파형 보기는 현재 선택이 된 트랙에 오디오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오디오 파형을 보일 건지 보이지 않을 건지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파형 보기를 체크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이 되었던 이 주 비디오 트랙에 오디오 파형이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타임라인 트랙의 가장 하단부에 오디오라는 트랙에 역시 오디오 파형이 보입니다. 이 파형을 보이지 않게 숨기시려면 오디오라는 트랙 헤더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파형 보기를 체크 해제하시면 이처럼 파형이 숨겨지게 됩니다. 다시 각각의 트랙별로 포함된 오디오 파형을 보여지게 하시려면 각각의 트랙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파형 보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파형이 표시가 됩니다. 주 비디오 트랙 역시 오른쪽 마우스로 파형 보기를 체크하시면 이처럼 파형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타임라인의 편집 모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16에서는 타임라인의 편집 모드를 세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 창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와 같이 편집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편집 모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스마트 편집 모드, 그 아래 삽입 모드, 그 아래 덮어쓰기 모드, 이처럼 세 가지의 모드를 지원합니다. 이 첫 번째 스마트 편집 모드는 타임라인에 미디어 클립을 추가하거나 이동할 때 그 미디어 클립이 위치할 트랙의 시간선을 기준으로 그 클립이 위치될 트랙의 다른 미디어 클립들과 나머지 트랙들의 미디어 클립들의 위치를 스튜디오 16에서 지능적으로 결정해 이동을 시켜줍니다. 두 번째, 삽입 모드는 타임라인에 미디어 클립을 추가할 때 미디어 클립이 위치할 트랙에만 영향을 주는데 그 미디어 클립이 위치하는 시간선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클립들을 추가될 클립의 시간 길이만큼 그 추가 클립 이후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다시 편집 모드에서 가장 하단부에 보이는 덮어쓰기 모드는 타임라인에 미디어 클립을 추가할 때 그 추가되는 시간선이 어디에 위치하든 새로이 추가되는 미디어 클립이 위치하는 트랙의 시간 길이에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 추가되는 시간선에 다른 미디어 클립이 이미 존재한다면 이미 존재하는 그 클립만 추가되는 미디어 클립의 시간 길이만큼 새로이 추가되는 미디어 클립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편집 모드 중에 먼저 스마트 편집 모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위에 보이시는 편집 모드 선택 버튼에서 첫 번째 스마트 편집 모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편집 모드는 타임라인에 미디어 클립을 추가하거나 이동을 할 때 그 미디어 클립이 이동이 되는 트랙이나 나머지 트랙의 위치를 스튜디오 16에서 지능적으로 결정해 이동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처럼 타임라인에 편집된 편집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맨 위에 보이는 이 자막 트랙에 비어있는 공간에 미디어 클립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선택이 된 사진 미디어를 자막 트랙에 비어있는 공간에 추가를 했다면 처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스튜디오 16에서 자동적으로 나머지 클립이나 나머지 트랙에 있는 클립들의 위치를 결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번에는 이 사진 미디어를 오버레이 트랙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사진 미디어를 드래그 하셔서 오버레이 트랙에 있는 미디어 클립 사이에 이처럼 추가하신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버레이 트랙에 있는 비디오 클립 사이에 추가된 사진 이미지가 추가되며 그 아래에 주 비디오 트랙과 배경음악 트랙 역시 영향을 받아 추가된 사진 미디어의 길이만큼 나머지 트랙의 미디어 클립들도 잘려서 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오버레이 비디오 트랙에 추가되었던 이 사진 미디어를 선택해 다른 트랙으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위에 자막 트랙으로 이동을 시키면 이처럼 오버레이 비디오 트랙만 클립이 원상태로 이동이 되며 나머지 주 비디오 트랙이나 배경음악 트랙은 그대로 위치가 이동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스튜디오 16에서 자동으로 그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 편집 모드 선택은 사용자가 주의 깊게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된 사진 미디어를 타임라인 트랙의 가장 하단부에 배경음악 트랙에 한번 끌어 넣어 보겠습니다. 사진을 드래그해서 배경음악 트랙에 추가했을 때 이와 같이 배경음악뿐 아니라 그 나머지 트랙, 주 비디오 트랙이나 오버레이 트랙, 자막 트랙에도 각각의 클립의 위치가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삽입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임라인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편집 모드 버튼을 클릭해서 두 번째 삽입 모드를 선택합니다. 이 삽입 모드로 선택이 되어 있을 때에는 타임라인의 미디어를 추가할 경우 그 추가될 트랙에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나머지 트랙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막 트랙에 사진 미디어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추가된 자막 트랙에 사진 미디어의 길이만큼
나머지 뒤에 위치한 자막들이 뒤로 밀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사진 미디어를 오버레이 비디오 트랙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다른 트랙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오버레이 비디오 트랙에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시 이 사진 미디어를 주 비디오 트랙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다른 트랙에 있는 미디어들의 위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주 비디오 트랙에만 추가된 사진 미디어의 길이만큼 클립들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미 자막에 추가되어 있는 사진 미디어를 다른 트랙으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버레이 비디오 트랙에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다른 트랙은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 있던 자막 트랙은 이동된 사진 미디어의 길이만큼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버레이 비디오 트랙은 이동된 사진 미디어의 길이만큼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덮어쓰기 모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오른쪽 상단에 편집 모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가장 하단부에 덮어쓰기 모드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덮어쓰기 모드로 선택이 되면 삽입 모드와 동일하게 선택된 미디어가 추가될 트랙에만 영향을 주게 되는데 삽입 모드와는 달리 추가된 미디어의 길이만큼 다른 클립들의 위치가 이동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추가된 미디어의 길이만큼 기존 미디어를 대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선택된 사진 미디어를 오버레이 비디오 트랙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다른 트랙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그 트랙에만 영향을 주는데 그 트랙의 다른 클립들의 위치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추가되는 사진 미디어가 위치할 곳의 미디어만 이 추가되는 사진 미디어로 대체됩니다. 다시 추가된 사진 미디어를 다른 트랙으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역시 그 트랙에만 영향을 주게 되며 그 트랙의 다른 미디어들의 위치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되는 미디어의 길이만큼 기존 위치했던 미디어를 대체하게 됩니다. 대신 이전에 위치했던 트랙에서는 이동된 미디어의 길이만큼 그 미디어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처럼 스튜디오 16에서 제공하는 편집 모드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각각의 편집 모드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나서 설정하시는 것이 편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편집 모드의 설정으로 편집자가 원치 않는 각각의 트랙에 위치한 미디어 클립들의 위치가 이동이 되거나 추가된 미디어 클립의 길이 시간만큼 그 미디어가 삭제될 수도 있으니 편집 시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16에서 이 편집 모드는 기본적으로 이처럼 스마트 편집 모드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삽입 모드나 덮어쓰기 모드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해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임라인 트랙 설정과 타임라인 모드 설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